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짜 뉴스, 핵심을 짚는 뉴스 분석. 안녕한가 전유옥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자, 세 번째 주제, 보수에게 5.18은 무엇인가? 네, 어떤 의미인가? 네. 굉장히 그 복잡하고도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지만 네. 여러분하고 허심탄회하게 네. 이 문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뉴스, 네. 특히 이제 방송 뉴스를 보니까요. 어제 제가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네. 이제 그 TV에서 하는 거 라디오로 방송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봤더니 이제 한국당의 이런 뭐 5.18 폄하 발언했던 그것을 우리 방송 리포터는 꼭지라고 한 무지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야, 그렇게 이게 그 정도로 큰 뉴스인가라고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방송사들의 이제 어디 편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지금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이제 궁지에 몰려있던 현 정부나 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적 이슈를 업어치게 하는, 대치게 하는, 이걸로 앞에 있었던 모든 이슈를 다 밀어버리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또 키우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5.18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다고 합니다. 간만에 단비가 내렸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 쪽에서 볼 때 그동안에 온갖 그 악재가 많았지 않습니까? 손혜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신재민, 손혜원에다가 김경수에다가 악재 투성이었는데 이 5.18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여전히 뜨겁고 또 여전히 몇 가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3인방이 이렇게 터트려줬기 때문에 문고리 3인방보다 더 고마운 한국당 3인방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 3인방도 3인방이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도부의 이른바 대처가 정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언론 불끄기를 했으면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느 편이냐? 무조건 정부 편이고 무조건 좌파 편입니다. 지금 보수 편에 드는 언론은 거의 없다고 해도 다 맞습니다. 이런 유튜브 몇몇 언론 빼놓고는 그런 점에서 지금 먹잇감을 아주 충실하게 던져준 겁니다.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 정말 이 잔치상을 차려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나경원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역사적 해석이 있다는 동 차라리 사과를 하려면 하고 말 것이지. 그리고 또 나흘 만에야 또 김병준 위원장이 이 사죄를 얘기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즉 상처라는 거는 입은 사람만이 어떻게 보면 여전히 아프고 또 여전히 그 벌어져 있는 거지, 그 주변인만 해도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때로는 있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상처에다가 완전히 소금을 뿌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의 그 지만원 박사의 이야기. 저는 이분이 무슨 시스템 시오리의 박사라고 하는데 이분 발언이 너무 이상해요. 이분이 얼마 전에는 그랬어요. 김진태 의원 무슨 후원회인가 뭐 거기 가가지고 히틀러에 버금가는 인물이라고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히틀러가 그렇게 연설도 잘했고 선출돼가지고 막 하면서 아주 일개 뭐 그림 그리던 그림장에서 총통이 됐고 대통령이 됐는데 이 김진태도 히틀러처럼 될 수 있다고. 아이고 저 도른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거 외국 사람들이 봤을까 저는 걱정인데요. 이분이 북한군이 왔었다. 계속 이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탈북자들한테 뭐 2030 광순이 이래가지고 탈북자들이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이 북한군으로서 5.18 거기에 참가를 했다. 이렇게 해서 막 사진 같은 거 대조하고, 저는 정말 이런 거에 우리 사회가 휘몰아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8년을 한나라당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에서 망월동 묘지를 비롯해서 5.18 기념식에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남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한 푼도 깎질 않았어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남과의 자매 결혼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막 노력을 했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시도를 다 물거품으로 저 세 사람이 만드는지
저는 그 점을 그 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제 한국당이 잘해서도 아니고 네. 우리 보수가 뭐 잘해서도 아니고 지금 이제 저쪽 이른바 좌파 진보 세력들의 연이은 실축으로 보수가 이제 눌려 있다가 이제 좀 기지개 펴면서 한번 우리가 목소리 내볼까 하는 찰나에 한순간에 정말 철없는 사람들이 정치감각 없고 정무감각 없는 사람들이 질러가지고 보수를 희화시켜 버렸습니다. 그건 정말 보수를 조롱한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실 5.18 문제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다 의견 뭐 대한민국은 네. 표현의 자유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자리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었던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5.18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동안 여러 차례 뭐 벌써 6차례죠. 80년 5월에 계엄사에서 북한군 개입 없었다 이야기했었고요. 85년에 국방부에서 조사했을 때 없었다고 했고 또 88년에 국회 청문회에서도 없었다고 했고 북한군 개입 말하는 겁니다. 95년에 또 검찰 국방부 재조사했습니다. 그때도 없었다 했고 96년에서 97년 사이에 재판을 했어요. 그때도 없었다. 다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목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압니다. 만약에 북한군이 한 600명 정도가 들어와 있었다면은 광주도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군인이 들어오니까 그냥 그 도청에 있던 분들 그냥 싹 철수하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북한군 있었다면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 또 거기에 현혹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현혹될 이유도 없는 거고. 문제는 뭐 우리 서청원 전 대표님도 그 말씀하셨죠. 자기가 광주 5.18 때 그때 조선일보 기자로서 현장 갔었는데 그건 없었다. 그건 없었다는 이제 한국당의 원로 정치인도 그런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보수를 희화시키고 조롱받게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꾸 다시 거듭 강조하지만 이제 기지개 좀 펴려고 하는 이른바 이제 보수가 좀 결집해서 그렇죠. 목소리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거에다가 찬물을 끼얹어 버린 이게 저는 정말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요, 참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이른바 호남 쪽, 이 전라남북도 이쪽에도 보수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거기서 이제 뭐 보수당도 당선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5.18 이후에는 그걸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그 이정현 의원 외에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광주도 또 이 대구도 정말 서로 교류하면서 거기서 뭐 대구 출신의 국회의원도 당선이 되고 또 대구에서도 광주 출신의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가 웬 말입니까? 근데 가장 큰 우리의 이 보수 정당에 있어서의 큰 걸림돌은 바로 5.18이었습니다. 그 5.18 이후에 정말 보수 정권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수 정권 또 보수층은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저도 여러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이 호남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또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들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면서 정말 점진적인 성장을 하고 개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수의 가치는 뭐냐? 포용입니다. 보수는 너그럽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타인에 대해서 점잖게 배려를 합니다. 지만원 씨라든가 이 한국당의 문고리 3인방에 버금가는 이 3인방은 그런 점에서 보수의 가치를 벗어난 겁니다. 저는 대학교 때 5.18을 이제 겪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제 그 동기였던 그 친구들 중에도 거기 가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 대학교 때 알았던 친구였어요. 지금도 저는 그 아픔이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정말 잘 해보려고 했던 집안의 기둥이었지만은 그렇게 됐습니다. 또 평생을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저도 봤습니다. 이게 광주만의 아픔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만원 박사 같은 분은 정말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남북 통일이 됐다면은 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겠습니까? 동독과 서독의 갈등 못지않은 우리가 먼저 이 남남 갈등이라고 저들이 호시탐탐 즐겨하는 이거부터 우리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층이 크고 넓고 따뜻하게
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5.18 부분은 벌써 네. 이제 한 30년 넘었죠. 80년이니까 이제 40년이 돼가는데 역사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너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넌 나쁜 놈, 이런 생각에 따라와? 이것도 아니고요. 이건 논쟁에서 일단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역사학자들한테 맡겨야 될 부분이에요. 역사학자들은.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끼어들어서 다시 조사를 한다? 전 사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역사의 영역으로 맡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5.18 무슨 뭐 이런 거 적폐청산 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발목 잡혀 있어야 됩니까? 좀 미래로 네. 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5.18 논쟁은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크게 도움된 건 아닙니다. 그건 역사에 맡겨두고 앞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왜? 5.18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또 뭘 깐다. 정치권에서 나설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가들이 나와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들의 정리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하면 그게 또 정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정치권에서 나서가지고 이걸 정치 이용한다? 지금 이번에 뭐 청와대에서 이 사건 터지니까 또 민주당에서 다니까 옳지 잘 됐지 하면서 이제 청와대에서 한국당이 추천한 조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5.18 조사위원을 거부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옳지 잘 됐다 하면서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그럼요. 이용한 거죠. 네, 그 두 사람 보니까 크게 결격 사유가 있는 그렇습니다. 사람들 같지 않습니다. 뭐 육군 3스타 출신이고 그다음에 저기 그 뭡니까 평통 사무처장 출신에다가 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조선일보 기자 네. 출신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본인들 성향이 안 맞는다고 거부해버린다 하면 민주당에서 지금 추천한 두 분 같은 경우는 재적 사유 피해자나 가해자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피해자예요. 5.18 때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들어가면 또 객관적인 판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도 피해자나 가해자는 재적 사유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피해자를 또 민주당은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저는 악용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최경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명단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찬 대표가 5.18 유공자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은 5.18 유공자 중에 어떻게 저분이 5.18 유공자인지 네, 하는 네. 분을 사석에서 한번 만난 적이 네. 있어요. 한 10년도 전에. 근데 그분은 사실은 그 본인 입으로 자기가 그 동네에서 그냥 조폭 비슷한 거였다. 그런데 너무나 이제 저기 화가 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위를 해갖고 뭐 이제 유공자가 됐고 그 다음에 그분이 상당히 많은 그 이권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네.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그 본질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유공자의 명단을 밝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무슨 개인정보 보호냐 이러는데 지금 현재 법으로는 국가 유공자, 독립 유공자 빼놓고는 다 밝히지는 않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5.18에 대해서 많은 본인이 원하면은 저는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해찬 그 대표도 어떻게 해서 됐는지 밝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거를 제대로 정말 승기를 잡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된다 할 게 아니라 사실 자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허가를 좋다. 나는 이렇게 내가 유공자라는 걸 밝히겠다 이러면은 저는 밝히게 하는 것이 좋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 유공자는 말 그대로 공이 그렇습니다. 있는 분들입니다. 네. 부끄러운 게 전혀 아니에요. 네. 네.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럼 자랑스러운 거 밝히면 되는데 왜 밝힌다지 않은 데 대해서 반대하고 밝히는 걸 꺼려하는지 저는 솔직히 아주 작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5.18 단체에서 그럼 우리 밝히겠다. 자, 우린 떳떳하다. 정말 민주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밝히면은 이런 논란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꾸 이제 사생활 보호다 뭐 이제 보훈처에서는 무슨 뭐 독립 유공자를 제외하고는 유공자들 뭐 사생활 문제 때문에 밝히지 않는다. 자, 이럴 때 오히려 5.18 단체에서 떳떳하게 밝힙시다. 그러면은 이런 논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아마 그러면서 또 잘못된 건 그럴 때 고치러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혹여나 5.18에 뭐 별로 정말 기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곁다리로 들어온 분들 그럼 이런 식으로 결론 내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끔 우리 보훈처에서 잘못된 독립유공자들 그럼 걸러냅니다. 왜냐하면은 뭐 처음에는 이제 자료상으로 독립유공자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친일 행적이 나타났다면 쳐내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숨기면 살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냥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5.18 유공자 문제는 많은 분들이 그 의심을 갖고 의아심을 갖는 게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그 조갑재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제신문 기자를 그만두고 거기를 취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만큼 거기가 이제 기자로서는 꼭 가봐야 될 현장이라서. 그래서 조갑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북한군의 개입은 없었다. 저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이 5.18 유공자의 명단이 더 여기서는 저는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이 5.18 유공자를 명단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다 했어요. 근데 이게 광주시로 넘어갔습니다. 광주시로 넘어가면서부터 여기에 굉장히 소문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시에서 심사를 하면서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유공자야? 근데 또 나 친척들한테는 나 유공자 됐어 이러면서 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래 그런 소문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의아심을 가지면은 첫째 본인들의 허가를 받아서 명단을 공개할 것. 두 번째. 광주시가 갖고 있는 지금 심사를 국가보훈처로 저는 다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18 문제 이거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명단 공개는 명단 공개대로 떳떳하기 때문에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건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5.18 운동에 대한 그 평가 이것은 진짜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역사가들한테 맡겨두고 앞으로 우리는 미래를 보고 가면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광주시에서 하면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이런 것일수록 객관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띠고 그다음에 본인들 뭐 얼마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몇 명인지도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확실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5.18 문제는 우리가 균형을 갖고 정말 보수의 가치와 보수의 품격을 갖고 하나하나 이 문제를 정리하고 정돈해 나갈 때 그야말로 우리의 비극, 남남 갈등 여기까지 우리도 종지부를 찍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